문화재 사랑인가 계획적 투기인가.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건물 무더기 매입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일을 손혜원 랜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 파장 어디까지 갈까요? 먼저 SBS가 차명 투기 의혹으로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건물 무더기 매입의 실태를 여러 가지 보도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 건물 맨 처음에는 9채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채가 더 나와서 10채가 됐고요.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카에게 1억씩 주면서 건물을 사게 한 고모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은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고 한 것이다. 나는 자식도 없다. 조카들을 돌보면서 산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자기가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친구들은 다시 태어나면 손혜원의 조카가 되고 싶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손혜원 동생은 명의만 빌려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창성장 거기 새로 게스트하우스 꾸민 여관이죠. 여기 수입은 아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불행한 가족사 더 이상 밝히고 싶지 않은데 동생 모르게 추진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로 등록된 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문화재청장에게 목포에 이런 곳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근대 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는데 문화재 등록을 요구한 곳은 전 조선내화 공장이지 지금 사들인 그 건물과는 다르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4배 이상이나 시가가 올라서 시세 차익을 보았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투기였으면 내가 자비로 리모델링을 했겠느냐. 문화재 지정으로 부동산 거래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해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들도 모두 제 조카로 태어나는 게 다음 생의 꿈이라고 합니다.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학도 시켜줬고, 뭐 가게도 뭐 도와줬고, 뭐 학비도 대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젊은이들을 돕는 일들을 참 오랫동안 해왔었고, 뭐 그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이 제 주변에 있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쉬운 일입니다.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게 모르게 한 거거든요. 이건 집안의 좀 어두운 그림자라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동생을 모르게 하느라고 이제 가족이 애를 쓰면서 했고요. 우리 가족이 한 10년째 거의 뭐 교류가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나타나서 저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식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좀 제가 좀 깊이 하긴 해요. 자기 이름으로 목포의 어떤 재산인가가 고모가 해줬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죠. 어린애가 뭐 알겠습니까. 목포에 이제 정착을 하게 제가 만든 거죠. 지금 이 3군데 도시가 지정됐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도 최근 알았어요. 군산과 영주와 목포라고 하는데 아마 문화재청에 그 다른 방송국에서 여당 간사인데도 모르셨어요? 야당 간사한테 한번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박일숙 의원이나 그 이동섭 의원한테 그분들은 알았는지. 이걸 알 수도 없고 이런 관심을 그곳에 둘 만큼의 이 상임위가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해서 오르는 것보다 손혜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혜원 동생이 들어왔다는 게 더 오르는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니, 문화재로 해서 아직 한 푼도 지원이 나간 게 없고요. 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해명한 내용인데요. 자, 정은갑 의원. 해명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없습니까? 저는 그 전체적으로 해명들 들어보면은 투기일까 과연 그거보다는 뭐 손 의원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은 뭐 문화재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순수성 그 점도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굳이 뭐 뭔가 시세 차익을 올리려면은 목포까지 가는 부분 그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문화재 지정되는 게 과연 득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관건은 그 조카에 대한 증여세 문제라고 봤는데 지금 손 의원 주장으로는 증여세를 납부를 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 문제는 뭐 금방 확인될 겁니다. 자금 출처, 구입 문제. 말을 들어보면 문화재 사랑하는 거 못지않게 조카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조카 바보 뭐 이런 표현까지도 지금 뭐 언론에 나오던데 다만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문방이 간사고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굳이 이제 원마의 간사 국회의원 신문에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이 지적에 대해서는 그 논란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사실 정기남 교수 지금 손혜원 의원이 여당 문체위 간사가 아니고 또 일반인이라고 하면 저 부분은 사실 미담이에요. 예,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도 과연 문화재 지정을 알고 매입을 했느냐. 예. 뭐 아무리 문화재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게 또 사실 이 손혜원 의원의 신분 자체가 국회 문체관광위원회 상임위 여당 간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위를 가지고 충분히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남는 것이고 또 왜 석연찮은 문화재 사랑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조카 뭐 남편 또 남편 재단의 명의로 예, 예. 10채까지 이렇게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매입했을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투기 목적은 없었을까? 또 하나는 이게 이를테면 이 문화재청의 어떤 그 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위라든지 예산 지역 목적으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혹시 이 손혜원 간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은 지금 뭐 굉장히 억울해하고 뭐 이를테면 뭘 그 의원직을 걸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는데 뭐 심지어 뭐 만약에 잘못된 거라고 밝혀지면 재산을 다 국고로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장이 좀 강하긴 한데 예. 어찌됐든 국민적 시각으로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이 의혹에 대해서 좀 예. 낱낱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예.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이게 뭐 이렇게 하루 쉬운 뭐 짧은 기간 안에 예. 이게 해명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앞서 정훈과 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여전히 본인의 주장이 다 맞고 해명을 듣더라도 이해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 것 같다. 예. 뭔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떤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공직에 있는 분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상황을 취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해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 예. 뭐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서정욱 변호사 보시기에는 문화재 사랑에 가깝습니까? 투기라고 봅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투기에 가깝다. 예. 이래 보는데요. 저는 이제 네 가지를 묻고 싶어요. 예. 그분한테. 예. 첫째는 이제 그분은 목포에 거주하겠다. 태무에. 예. 이런 이제 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계속 해명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3명이 공동 명의로 산 게 있어요. 23살 조카하고요. 그다음에 이 보좌관 딸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재단 이사 그 딸하고 이런 이게 어린 20대 3명이 공동 명의로 건물을 샀는데 그러면 이제 한 집에 3명이 거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손 의원이 퇴임 후에 목포에 살겠다고 얘기를 했나요? 나 그런 그거- 얘기 했죠. 나 그런가요? 목포에. 그럼 이게 목포의 거주 목적이면 보통 우리가 투기와 투자를 구별할 때요. 공동 명의는 대부분 이게 거주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명이 한 집에 살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20대 3명이 창성장 건물 산 게 거주 목적 이 문제를 제기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그 재단 있죠. 남편. 재단이 이제 그 박물관을 짓게 됐죠. 예. 근데 이 박물관을 지으려면 한 필지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인근 필지나 붙어 있거나 한 필지에 박물관을 짓지 50m 떨어지는 땅에 박물관이 뚝뚝 떨어져 있으면 이게 박물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게 의혹도 한번 제기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옛날에 손혜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청문회 할 때 K재단, 미르재단 있죠. 예. 이 공익재단이 뇌물이다. 사익 추구를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남편이 재단, 문화재단 있잖아요. 재단에 돈 들어간 거 빼낼 수 있느냐? 재단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런 식의 해명하잖아요. 그럼 이게 박근혜, 최순실, 그 재단은 사익 추구 뇌물이고, 그럼 이게 본인이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은 도저히 사익 추구가 안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이게 해명을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가지 그 의혹을 봤을 때 지금 해명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고 앞으로 이게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논리가 이해는 되는데 그 K재단, 미르재단과 이 남편의 나전칠기 뭐 보존재단인가요? 그 재단하고 좀 성격은 다르죠. 그래도. 문화재단은 이게 똑같죠. 그럼 이게 K재단, 미르재단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돈 빼낼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뇌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예.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의혹, 투기 의혹을 떠나서 저는 이게 투기를 떠나서 이해충돌 금지.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문체위원이고 그 문화재 거리는 상충되잖아요. 예. 이런 이제 이해충돌 자체는 국회 윤리에 반하거든요. 그 자체는 이게 투기 이하를 떠나서
이해충돌 그 자체는 문제다. 이렇게 예. 지적합니다. 김한규 변호사는 지금 서 변호사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법률적으로 좀 위반된다. 예. 뭐 투기냐. 뭐 이 부분까지는 좀 더 많은 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손혜원 의원의 그 해명 중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뭐 제 조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예. 이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좀 국회의원을 그 고모로 두지 않은 수많은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좀 좌절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적어도 그냥 사적으로 그냥 일반 사업가라든가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경제국가에서 진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저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군법무 중이었고 본인이 징역을 받았는데 이 매입 과정에 전혀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다 이거를 작업을 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손 의원 측에서 좀 더 많은 해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일부 야당에서는 지금 이게 명의신탁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가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 더 해명이 필요한데 앞으로도 적어도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진짜로 진심으로 문화재를 사랑했으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그 활동은 입법적인 활동이거든요. 법을 만들고 정부 상대로 그런 촉구하는 것인데 예. 문화재를 목포에 사랑했으면은 관련 법령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수많은 이득은 그 목포에 수십 년 동안 내지는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목포 시민들이 이득을 얻어야지 예. 갑자기 문화재 지정 직전에 나타나서 10여 채 그거를 취득한 사람들이 이득을 취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김 변호사 말씀하실 때 김성환 평론가가 쓴 판넬이 같이 보였는데 행동주의자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사랑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실천했다 이런 말씀이신지요? 뭐 비유를 하자면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사람은 애널리스트적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얻으면 바로 투자해버리는 예.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혜원 의원은 그런 행동주의자에 좀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CEO로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산가예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애정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저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어떤 행동에 적절성이 있느냐 여부에서 저는 조금 과한 측면은 있었다. 그런 점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손혜원 의원이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지금 근대 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곳을 제가 여러 차례 가봤거든요. 예. 저도 사실은 이런 적산가옥들이 막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 사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저걸 뭐 투기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 저런 것들이 그냥 사라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마음들을 가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곳은 저는 정말 잘한 일이다. 오히려 너무 늦은 일이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하고 손혜원 의원이 거기에 뭐 투자해서 굳이 근대 뭐 역사문화공간을 지정하는 문제하고 이렇게 막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곳이 만약에 그런 공간으로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없는 곳일 때 그럴 때 국회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뭔가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뭔가 이득을 얻는 이런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아직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기업 CEO로서의 어떤 그 행동적인 면모들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행동을 막 옮기다 보니까 예.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상충의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거나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거칠었던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장수 소장 의견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손 의원이 개인적으로 자랑하는 나전칠기 박물관 70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나 29억짜리 본인이 소유의 나전칠기, 저 목포 카페에도 나전칠기가 많이 있대요. 조카 간다는. 그게 손 의원의 재산이지 그 문화사랑이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봐서 손 의원의 재산인 거죠. 그러면 손 의원이 문화를 사랑하고 사랑 안 하는 거는 이 일에서 나는 아무런 본질과 관계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중요한 것은 이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저는 이 문화역사 거리를 지정하는데 2번이나 발언을 했어요. 목포를 언급을 하면서요. 그러면 그 문화사랑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저런 일을 안 했어야 되지요. 자, 전체 10채 중에서 남편이 하는 거 사실상 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라는 거 손 의원 거 아닙니까? 예. 손 의원이 정치하러 오면서 남편 보고 맡아라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라든지 그다음에 조카 A, 조카 B가 하고 있는 이게 세 채, 두 채. 그러니까 9채가 전부 손 의원하고 가족이거나 예. 아니면 친척이거나 또 손 의원이 돈을 줬거나 해서 구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손 의원의 그 보좌관이 목포의 문화 역사 가이드 센터인가 그 대표였다지 않습니까? 그 대표였던 사람을 자신의 보좌관으로 채용했어요, 여성을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까? 거기에 가이드 대표였으면 문화 역사 목포에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이 지정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 매우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비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여성 보좌관의 남편이나 그 여성 보좌관의 딸입니까? 다 이 집 구매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손 의원의 그 아들 조카, 그러니까 남자 조카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군대가 있었고 나는 여기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 엄마는 인감 도장을 넘겨주라 해서 넘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조카를 위해서 이런 걸 하라면요. 그건 돈을 주고 조카가 알아서 다 계약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보더라도 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자, 손 의원이 투기가 아니고라고 생각한다면 목포 시민단체에서 기부하고 그렇게 문화를 사랑하면 손 의원의 재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저 정도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잖아요. 잘 구매 가격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보면요. 그 기부하면 되죠.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 100번 양보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생겼어 보십시오. 이 공무원의 이해 상충 문제, 예. 정보를 듣고 주변 지인이 샀다라는 손 의원의 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요. 국회의원 그만둬야 돼요. 예, 이 문화재를 사랑하는 방식이 좀 특이해서 그런 건지 정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혜원 의원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투기하려면 이렇게 떠들면서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그 갤러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불 꺼진 동네. 집이 다 비어 있어요. 10개를 제가 주변 사람들을 다 사게 해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사오고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1층 갤러리로 내놔. 월세 20만 원. 네, 네. 1층 갤러리로 해놓으면 그 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고. 이제 요리를 잘하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근데 저기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제가 꼬셨어. 너 겨울 식당을 목포에다 하나 하자. 부자예요. 그래서 니네 동네에서 봄, 여름, 가을 농사 짓고 겨울이면 목포에 와서 너 해물 우동 하자. 근데 그 친구는 목포를 생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오기로 했어요. 내일 오라 그랬어요. 제가 보고 내가 정해주는 집을 사. 그리고 그것을 겨울이면 와서 우동집을 하자. 그리고 저 창원에 있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우리 회사 출신인데 그 친구가 또 요리를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내일 걔도 오라 그랬어요. 금토일 식당을 하자. 그래서 월, 화, 수, 목은 창원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금요일날 저녁 때 와서 금토일 식당. 걔는 해물 파스타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 도시 재생에서 항상 중심은 아트입니다. 지금 목포에 다 버려진, 다 불 꺼진 집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불 꺼진 동네를 제가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거기가 일제강점기 때 그 적산가옥들이에요. 근데 다 버려졌어요. 근데 그 시에서도 전혀 보호를 하지 않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기가 집값이 평당 700만 원씩 하던 데는 지금 200만 원도 안 해요. 다 떠나갔어요. 신도시로. 근데 여기다가 집을 짓고 할 만한 돈도 없으니까 그냥 버려준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보물이에요. 그 집들이. 그래서 이것을 재생합시다라고 이제 제가 가서 목포에서 그 얘기를 시작했고 저는 항상 행동을 해요. 이렇게 하려면은 그러면 친척 중에서 시골에 살고 싶다는 애가 있었는데 전화 걸어서 너 시골에 살래? 바닷가에 올래? 그래서 바로 집 3명이 집을 사서 들어오게 만들었고요. 그 한 2달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6명이 여기 집을 사서 일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 참여 의혹을 제기했는데 모르게 제가 하신 만약에 거예요? 그게 참여이면 제가 전 재산을 그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 이건 집안에 좀 어두운 그림자라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동생을 모르게 하느라고 이제 가족이 애를 쓰면서 했고요. 그리고 그 창성장을 굳이 3명의 이름으로 함께 셋이 같이 한데도 또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가 말씀하신 대로 행동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지금 해명하는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당당하기는 해요. 상당히. 네. 예. 사실 좀 특이한 거죠. 이렇게 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투기하면서
다 주변 사람들한테 다 거기 가서 사십시오. 어제 어떤 패널은 또 투기하려면 굳이 목포에 거기까지 가서 그 투기했겠느냐. 목포까지 그런 가가지고 얘기를 그것도 다 쓰러져가는 적산 가옥을 예. 사들여서 투기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손혜원 의원을 뭐 옹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식에 있어서 부적절성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손혜원 의원이 문화사랑을 하거나 뭐 이쪽에 저도 가가지고 그런 거 느꼈던 것처럼 적산가옥이 막 허물어져가고 근대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관심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걸 어떻게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애정까지는 전 충분히 그 진정성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진정성 있게 그 지역의 문화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지역까지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 그랬어야 이번에 목포 시민들이나 목포 지역단체에서 손혜원 의원을 보호하고 나섰을 것이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문화유산이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역 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들이려고 했다 그러면 지역사회 시민단체나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궁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돈을 더 넣어서라도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했으면은 예.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것은 지역과 함께 고민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식은 좀 이상하지만 투기는 아닌 것 같다. 그게 이제 김성환 평론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황장수 소장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에 이야기를 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요즘 익선동요. 예. 과거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당시 국민주택이라고 한 한옥들. 거기에 그 옛날 같으면 누구 가지도 않던 슬럼화된 골목에 거기에 지금 과거에 근대 이 문화유산처럼 예. 포장이 되어서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됐죠.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군산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또 부산에도 수정동 고간에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 과거에 일제시대 때 적산가옥이 몰려 근소하게 남아있는 이제 다 없어지고 몇 군데가 없죠. 어떻게 보면 목포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적산가옥이에요. 그 적산가옥 집합지인데 예. 저걸 갖다가 뭔가를 이벤트를 만들어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지역이 순식간에 또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고요. 손 의원이 누가 떠벌림에 투기하냐라는 것은 그건 손 의원의 캐릭터죠. 손 의원이 과거 선동열 이 감독과 싸우던 문제나 신재민 씨 문제나 뭐 이재명 시장과 이야기할 때 저분은 항상 저렇게 이렇게 크게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는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력적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겠죠. 자, 그러면 뭐 잘못되면 다 이렇게 내놓겠다 어쩌다 하는데요. 이미 시작을 할 때 자기 스스로가 이 합리화를 한 거죠. 여기 사는 것은 내가 지역에 한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저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진행돼 가면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 봅니다. 더 지켜봐야 될 거다.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손 의원이요. 누가 이게 떠벌리면서 투기하냐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투기는 꼭 남한테 말 안 하고 몰래 혼자만 해 투기입니까? 투기는 그런데 자랑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투기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내부 정보는 이게 불법이니까 남한테 떠벌리지 않겠죠. 예. 그런 거는 이게 전형적인 투기지만 꼭 이게 투기 개념을 그렇게 좁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해상충 상황에서 다수의 주택을 샀다. 이런 것도 이게 투기를 얼마든지 포함할 수 있고요. 예. 저는 이게 가장 문제가 떳떳하면 본인 명의로 이게 열채를 다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본인 명의로 왜 안 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자기는 뭐 자기는 이게 시세 상승을 원치 않았다. 아니 자산 정식. 자산을 늘리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예. 이 말이 이게 본인도 이걸 사면 땅값이 집값이 오를 걸 예상한 거죠. 그 말에 감동한 사람들 많았어요. 자산을 늘리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 이게 집값이 재산을. 오르기는 오를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산 정식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답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분이 사재를 틀어서 뭐 문화 어쩌고 도시 어쩌고 하는데요. 사재를 틀은 게 뭐 있어요? 지금 본인 말로 8,700만 원, 1억 2천. 본인 말로 40% 가까이 올랐고요. 주민들은 2배 올랐고요. 언론 보도록이 3, 4배까지 노는데 사재를 틀은 게 뭐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훨씬 올라간 거 맞죠? 40%라도. 따라서 이게 저는 순수성을 보이려면 지금이라도 이게 사재 틀려면 전부 이게 목포에 헌납해야죠. 전부 이게 열채 다 헌납하면 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참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는 거죠. 확실하게
자기가 사든지 또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면 좋을 텐데. 자, 정기남 교수. 네. 아니라면 국고로 재산을 환원하겠다는데 네. 그렇게까지 나올 때는 뭔가 좀 뭐 결백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좀 책임 있는 자세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뭐 누가 국고 환원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석연치 않은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투기가 설사 아니더라도요. 이를테면 본인의 재산 증식은 뭐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뭐 친척, 뭐 또 지인들한테 짧은 기간 안에 어쨌든 상당한 기대 수익이 지금 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이게 내 재산 증식되는 걸 원치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명으로 맡긴 거다. 예. 이런 얘기도 일반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래요. 이를테면 본인이 그런 어떤 구도심을 살리려고 사제를 뭐 털어서 희생한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본인은 뭔가 가치가 오를 것을 기대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게 자칫요. 투기와 뭐 이게 투기냐 아니냐 여기서 상당히 근접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도시 재생 차원에서 사제를 털어서 한번 살리려고 했다. 예. 그럼 정말 기대 이익이 목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또 본래 취지가 만들어져야 되죠. 자, 다 양보하더라도 자, 이제는 정말 손혜원 의원은 떳떳한 문화재 사랑만 한 겁니까? 저런 석연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뭐 이를테면 전 재산 국고 환원하겠다, 의원직 걸겠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국회 상임위 간사직을 조용히 사임하고 예. 오히려 이런 진상 규명에 협조하는 모습으로 나와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풀어가는데 또 본인의 진정성을 확인시키는데 저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투기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황장수 소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큰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만 놓고 봐도 좀 오른 거죠. 그런데 오르는 과정에 얼마나 또 개입을 했느냐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현재 그 시세를 놓고 어제 저희들이 녹취를 들어보니까 목포 지역 주민들도 일부는 아이고 뭐 그거 뭐 얼마나 뭐 되지도 않고 지금 내놔도 살 사람 없을 겁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올랐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의 기자에게 한번 그 분위기 그런 것을 한번 저희 뉴스와이드에 김경중 PD가 물어봤는데 그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손혜원 의원은 이제 계속 이제 목포 관련해 가지고 지금 SNS에 계속 올렸었잖아요. 이게 과연 투기 목적인가 아닌가 아니면 진짜 문화재 사랑인가. 근데 사실은 문화재 거리이기 때문에 차유재산 침해가 있어서 소지가 있어서 원래는 이제 땅값이 빠져야 맞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이런 기대 심리가 높냐면 군산이나 이제 다른 어떤 근대문화유산이 있는 인천 같은 경우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만약에 노렸다고 하면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는 자기가 이제 이 거리를 살리겠다고 하는 거는 자기 건물로 인해서 살리겠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현장 가서 보면 외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 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외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간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80년대 그렇게 돈이가 300만 원씩 했어 평당. 그런데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안 팔게 지인들이. 집 팔아갖고 어디다 뭐 들을 것이. 여기 팔아갖고 어디 가서 아파트 하나 못 사. 아파트 못 사. 예,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팔라야 갈 데가 없으니까 안 팔게. 안 팔게. 그럼 팔아갖고 어디 가서 2억짜리 아파트를 못 산다게. 그러니까 여기다 하면 둘째. 그런 게 다 안 되게. 그래서 이제 여기 집을 비워놓고 그냥 떠나시는 거구만. 그랬지. 미치고만이 얼굴 땅인지 지금 몰랐다고 그때는. 갑자기 서울에서 많이 걸어오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얘기만 하는 사거리. 갑자기 근대 역사 문화 거리 문화재로 그렇게 하면서부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막 보러 다니더라고요. 올려놔 버렸어. 현지 목포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팔리지도 않은 그런 집들이 500만 원 줘도 안 판대요.
예, 목포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목포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MBN의 사회 2부 정치훈 기자 얘기도 들어봤는데 지금 손혜원 의원도 계속 SNS에 자신의 입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낮은 7기 박물관을 위한 목포 부지와 매입 시기 평수 가격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런 것을 다 올린다. 이 땅에 포함돼 있었던 건물이다. 그런 것을 SBS가 잘못 보도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운갑 위원. 네. 지금 이제 대체로 보면 논점은 좀 좁혀진 것 같습니다. 뭐 문화재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좀 방식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투기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지금 입장이 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뭐 야당 일각에서는 또 뭐 이게 권력형 스캔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건 좀 저는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정당이 권력 정치를 목표로 하지만은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뭐 패널들 간에도 논란이 있고 또 뭐 지금 손의원 해명이라든가 보도 이게 상당히 충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좀 정확히 나오고 뭔가 인과관계 속에 이게 어떤 뭐 스캔들이다 이런 언급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건 좀 앞서 나가고 어떤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또 냉소를 불러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큰 사안이 있으면 꼭 뭐 청와대를 연결시킨다든가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에 앞서서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좀 차분히 뭔가 진짜 제대로 사실을 한번 좀 따져보고 뭐 조만간 이제 당에서도 입장을 내놓고 대책을 내놓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미흡 반문이 있으면 그때 또 추가로 요구하고 이런 절차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한기 변호사. 네, 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공직자윤리법의 좀 취지에 따라서 손혜원 의원도 본인이 SNS에서 많은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국회의원들 재산이 공개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특히 국회의원들이 우리 일반 국민이 가질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는 것을 다 감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도 그렇고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조카도 영문도 모르는 재산을 받은 거고 그 돈을 어디다가 투자돼서 부동산을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모르는 과정에서 지금 부동산이 생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본인이 진짜 억울하면 해명을 해서 유권자들이 납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몇몇 해명들이 국민들의 상식,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나는 재산 증식을 원하지 않는다. 한때 뭐 땅을 사랑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발언들이 왠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아까 정운갑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정쟁, 뭐 완전히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볼까요? 손혜원 의원은 그냥 여당의 단순한 초선 의원이 아닌 거 잘 아실 겁니다. 손혜원 의원은 이 김정숙 여사와 절친으로서 이렇게 여당에 입당하고 도와드리게 되었다고 그 당시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 두 의원의 사건 이거를 송혜교가 아니라 김혜교 스캔들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이런 오만 방지한 짓을 하고 국민들을 농락하고 화나게 하시는 이것은 김정숙 여사를 믿고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이고 해는 아시다시피 손혜원 의원의 해자이고 교는 서영교 의원의 교입니다. 김혜교 스캔들이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보여준다고 봅니다. 정인남 교수,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왜 나오죠? 이게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이른바 손혜원 의원과 여고 동창이라는 관계라는 거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 때 어쨌든 그 여사의 어떤 큰 도움으로 예. 그런 것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연결이 되는 비례대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예. 이게 지역구예요. 예. 지역구가 아니라 지금 마포의 지역구죠. 예, 예. 마포 지역구에 예. 이제 공천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게 지금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예. 자, 김정숙 여사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사실관계 외에는 예. 그 어떤 것도 권력형 게이트로 볼 만한 그 지금 단서랄까 그런 어떤 그 흔적이 나온 것이 없는데 야당이 이렇게 정치 공세 차원에서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것 자체는 예. 오히려 야당한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좀 그런 부분을 좀 야당이 이제 뭔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마당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은 아닌지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야당이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황장수 소장은 지금 정기남 교수께서 번지수 틀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과거에 십상시 사건 때 보수를 표방하지만은 굉장히 비판했고 MBN에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예. 한민이. 그 다음에 이 최순실 사태 때 탄핵에도 동조를 했어요. 예.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권력이 가지는 어떤 부패나 어떤 권력 핵심에서 나오는 문제들은요. 우리가 권력은 힘이 많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이 좀 세게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수용할 수 있어야 진짜 권력의 비리가 나중에 나와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과다 이렇게 너무 비판할 필요는 없고요. 예. 최근에 한번 보세요. 드루킹, 이재명, 김태우, 신재민, 서류 분실한 정모 행정관, 유기견 그 토리 그 케어에서 입양시킨 거, 손혜원 등 이 부분에서 대부분이 청와대와 권력 핵심 주변의 사고가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요. 비판을 하더라도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올 건 나와야 되고요. 다만 한국당이 하나 비판당해야 될 부분은 예. 지난 12월 31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임종석 두 사람을 불러놓고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추상적인 말로 가지고 흥분하면서 오히려 면죄부를 줘버린 이런 부분들이 비판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 한국당이 이 무슨 장명등을 통해가 비판하기보다 냉정한 증거를 갖다가 더 찾아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에요. 정말 쓴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정권을 비판하더라도 비판은 이제 그 증거나 팩트에 근거해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판을 위한 비판, 뭔가 근거 없는 정치 공세, 이거는 이제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뿐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영부인 김정숙 여사하고 이제 손혜원 의원 예. 이분이 고등학교 동창 맞아요. 예. 그렇게 제로 정치 입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도 맞다 치고. 예. 근데 그거하고 이 그거하고. 투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영부인이 땅 사는데 뭐 땅 사라 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아무 게 관계도 없는 걸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비판하면요. 여론의 육풍으로 국민의 지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지금 네.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생각도 다 다르듯이 국민들의 의견도 다 다르겠지만 손혜원 의원 답변도 참 어색한 부분이 많지만 지금 여기에 대통령 부인을 끌어들이는 것도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사실은 저는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할 때 예. 서정욱 변호사 짱 이렇게 쓸 뻔했습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 지적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김태우 수사관 문제라든가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라든가 계속 이제 정치적 공세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해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그런 이제 기세를 살려서 계속 청와대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타격을 좀 입히겠다고 하는 전략적인 포석이 좀 깔려있는 의도된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도 좀 근거 있는 걸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제 주변에 가까운 분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손혜원 의원이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저한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동산 투기했네? 영부인하고 가깝다며? 이게 바로 사실은 가짜뉴스나 허위뉴스가 유포되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한테 잘못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공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의도해서 저렇게 공격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질 나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